오늘은 시장 경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요. 인간이 완벽하다 그러면 정말 똑똑하고 완벽한 사람 한 사람 내세워놓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는 것은 시장 경제 덕분이에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이 시장 경제를 하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져서 이 생활 수준의 격차가 벌어진다, 소득 격차가 벌어진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요거에 대해서 세 번째로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시장 경제는 우리 개인들에게 자유를 줘요. 그래서 우리를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는 거 젊은 남자애들 싫어하죠? 좋아서 가는 사람 있어요? 대부분 싫어하는데 왜 싫겠어요? 거기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까지 주는데.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시장 경제야말로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소중한 겁니다. 이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조금 더 좀 멋있게 얘기하면 구조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부족한 건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지식면에서 좀 부족해요. 두 번째는 별로 도덕적이지 못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인간이 전지전능하지 못하다,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조적으로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인간은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아요. 기회만 생기면 약간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해요. 우리는 기회주의자 그러면 나쁜 의미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법이 무섭고 남의 친구가 욕할까봐 무서워서 그렇지, 대부분 아주 민감한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기회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 경제 비난을 하면서 탐욕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마치 모든 해법은 탐욕만 버리면 될 것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왜 오르냐? 두 채 있는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 왜 노사 갈등이 생기냐? 자본가들이 더 돈 벌려고 탐욕을 부려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탐욕만 없애면 다 해결될 것 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하나의 예인데, 좀 오래된 일이지만 칼기가 괌에 추락한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우리가 이 칼기가 추락했을 때 왜 그랬을까 궁금하죠. 그런데 만약에 뉴스에서 앵커가 칼기가 추락됐습니다,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어려워요? 중력이 없었으면 안 추락하죠. 공중으로 날아가든지.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도대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기가 나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조종사 실수인지, 기체결함인지, 테러인지. 만약에 기체결함이라면 보잉사가 물어줘야 될 거고, 보상을 해줘야 될 거고, 만약에 조종사 실수라면 칼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거고, 테러면 또 얘기가 복잡해져요. 아무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력이라고 대답하면 틀린 대답은 아닌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참신한 대답은 아니에요. 원래 비행기는 중력을 이기고 날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런 비행기가 왜 떨어졌나, 이걸 알아야 되듯이, 만약에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의 원인을 탐욕이다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간이 완벽해서 도덕적이고 탐욕이 없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도대체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냐? 아니, 사람들이 탐욕 말고 정말 오르는 이유, 수요가 많아서 오르는 건지,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는 건지, 그죠?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목사님들은 또 그런 걸 강조해야 될 거예요. 가능한 한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그건 뭐 필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 사회경제 얘기를 할 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의 제일 유명한 말,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국부론 읽은 사람도 없는데 이 말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또 고기를 싸게 먹을 수 있는 거, 소 한 마리 안 잡아도 싸게 먹을 수 있는 것, 정육점 주인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는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돈 벌려고 정육점 하는 거지 우리한테 소고기 싸게 주려고 정육점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고기를 싸게 먹는 거죠. 이렇게 개인의 탐욕은 개인적으로 볼 때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모여서 공익을 증진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요, 도덕적 연금술이라고 그래요. 연금술이 뭡니까? 뭐 굴이나 이렇게 금보다 훨씬 저렴한 금속을 금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연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과거에 많이들 노력했어요. 그게 될 리가 없죠. 그런데 탐욕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는 악덕이지만 시장을 활용해서 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도덕적 연금술이다. 여러분 바다에서 태풍은 나쁜 거잖아요. 항해에 가는데 옛날에 요새 같은 태풍도 잘 이기지만 옛날에 범선들은 태풍이 아주 나쁜 거지만 바람이 안 불면 배가 못 가요. 어떤 데는 무풍지대에 들어가게 되면요. 1주, 2주, 3주씩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러면 물이 떨어져서 다 죽어요. 태풍만큼이나 무서운 게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인간에게 탐욕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지만 또 없으면 사회가 굴러가지 않아요. 냅둬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런 사람만 다 있으면 사회 발전이 없거든요. 자, 이 인간의 탐욕을 어떻게 적절히 조율을 해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느냐, 이게 시장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역할을 물질적 인센티브, material incentive, 뭐 동기, 유인, 인센티브라는 게 유인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약간 미끼를 던져줘야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우선 선한 마음에 사회를 위해서 기여해야지. 공산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사회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해야지. 잠시 잠깐은 가능해요. 그래서 구소련 체제에서도 한 세대는 가능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로 가니까 열심히 해봐야 나한테 돌아온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갈수록 게을러지고 평균 이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금전적 동기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시장의 힘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의는 선한 거라 그러고 돈 주고 하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헌혈 같은 거 있잖아요. 헌혈 돈 받고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기 매매 같은 게 가능하니까 뭐 피뿐만 아니라 장기를 막 사고 팔면 안 된다. 사실이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런 걸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약간의 인센티브는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헌혈을 뭐 3번 하면 분만비를 30% 깎아준다. 또는 헌혈 증서가 있으면 내가 급히 피가 필요했을 때 우선적으로 준다. 이건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헌혈을 해요. 지금 헌혈을 안 해서 피가 모자라거든요. 근데 피는 이거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멀쩡한 사람을 계속 피를 돌아다니면서 뽑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헌혈이 나라마다 참 필요한 건데 사람들이 잘 안 해요.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들 사람들이 전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면, 착하다면 이런 문제 왜 있겠어요? 그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장 경제는요, 이렇게 인센티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협동하는 것이 시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장 경제가 뭐냐? 그럼 뭐 사적 소유자가 보장되고, 뭐 가격 기구가 어떻고,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시장 경제 더 큰 핵심은 뭐냐면 그런 것도 물론 있어요.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경제의 반대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잖아요. 거기에 특징은 강제예요. 국가가 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진영에서는 심지어 이번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차라리 많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처럼 동선 파악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면 개인의 자유가 너무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진영에서 이런 거 조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경제의 핵심은 자율성인데요. 시장경제는 윈윈 게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돼요. 협동체제가 바로 시장경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를 발전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협동이고 두 번째는 경쟁이에요. 그런데 경쟁하면은 성과가 좋다는 거 여러분 다 알죠. 마라톤에서요. 신기록이 나오려면 1등 먼저 저 앞에 가고 2등 이상 저 뒤에 쳐지면 신기록 잘 안 나와요. 마지막 결승 골라인에 도달할 때까지 피말리는 접전이 있을 때 비로소 신기록이 나온다 그래요. 이 경쟁으로 인해서 진짜 젖먹터님까지 써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야지 신기록이 나와요. 경쟁이 시너지를 높인다, 효율성을 높인다는 건 다 알죠. 뭐 협동이 또 시너지를 높인다는 것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말 있잖아요, 말. 말이 한 필이 끌 수 있는 무게가 6톤인데요. 쌍두마차들 많잖아요. 왜 쌍두마차를 하는 줄 알아요? 두 필이 끌 수 있는 힘은요, 2배가 아니라, 2배면 12톤이잖아요. 2배가 아니라 32톤이래요. 어마어마하죠. 시너지라는 게 뭐냐면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효과가 2배가 아니라 3배, 4배 나타나면 이걸 시너지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요, 혼자 하면 지루하고 재밌고 나태해져요. 근데 둘이서 하면 신이 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말도 그런가 봐요. 말도 못하는 말도 두 필이 끌면 더 힘이 나는가 봐요. 그게 협동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는 협동농장 뭐 이런 거가 있으니까 협동을 강조하지만 자본주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만 강조하는 나쁜 체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가 경쟁할 뿐만 아니라 협동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소비행위도 일종의 협동행위예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생수를 1,000원 주고 산다. 이것도 협동이에요. 그게 무슨 협동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강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 강제로 내가 너희 물 1,000원 내놔, 이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강제를 하면요, 뺏은 사람은 플러스 10, 뺏긴 사람은 마이너스 10, 두 개 합하면 서메이션 하면 제로예요. 그런데 내가 목이 마른데 내가 이거 다른 데 가면 500원을 살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목이 마르니까 1,000원 주고 좀 비싼 데서라도 사면 이 사람이 어때요? 그때 내 필요성에 의해서 내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만족은 사기 전보다 올라갔거든요. 파는 사람은 500원짜리 1,000원에 팔았으니까 돈 번 거예요. 둘 다 거래가 있고 나서의 만족도는 올라갔어요. 이게 시장경제 자발성의 묘미예요. 윈앤윈 게임. 파지티브 썸 게임이라 그래요. 이걸 둘을 합하면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시장경제는요, 소비행위도 협동행위고요, 분업행위도 협동행위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죠? 분업을 통해서 사회 시너지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시장경제는요, 절대 뭐 경쟁만 있는 게 아니라 협동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는 협동은 있는데 경쟁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한쪽 발로 뛰는 체제라면 자본주의는 두 쪽 발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경제가 효율적인 겁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정리를 합니다. 시장경제가 왜 필요합니까? 인간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요. 인간이 완벽하면 필요 없을 거예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하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